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식음료, 음식료 업종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김정욱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음식료 업종이요. 네. 과거에는 고환율 피해주였잖아요. 맞습니다. 환율 높으면은 비용 부담된다. 다 옛날 이론인가 봐요. 뭐 삼양식품 이런 것들 보면 최근에 경기 방어주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사실 음식료가 최근에 이제 부각을 받은 게 네. 4월 1일부터 코스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음식료 섹터들이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환율 영향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는 해외 비중이 5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서 이제 미국 효과, 환율 때문에 굳이 이제 원재료가 많이 빠져 원재료 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런 분위기는 좀 많이 희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좀 보면 이제 음식료 관련해서 우리가 비용, 원자재 이런 것들 많이 할 때 곡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곡물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 뷰가 네.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엘니뇨 다음에 라니냐가 오니까 네. 라니냐 오면 본격적으로 소맥부터 해서 콩 가격 뭐 오른다 이런 분석도 있고 여기가 어제 여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요. 여기서부터는 올해만큼은 또 곡물 가격은 하락세다. 이런 분석도 좀 함께 나오고 하시나요? 있죠. 예, 네, 하셔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식음료 애널리스트.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많이 네.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곡물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곡물가는 이제 20년 이후로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20년 이후로 예. 이제 상승세가 나와서 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곡물가 네, 오버슈팅을 네. 했죠. 소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옥수수 대두가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작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좀 라니냐 환경에서 북미 남미 쪽에 이제 기후 측면에서 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런 영향들이 이제 작황 데이터가 평년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작황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G+E 데이터가 있는데 네. 굿 엑셀런트 등급의 옥수수 대두가 몇 퍼센트냐 이걸 계속 매 주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를 봤을 때 평년보다 좀 많이 하회하는 모습을 예. 보였기 때문에 네. 작황이 부진했던 게 일단 영향을 줬었고요. 그 이후로는 또 엘니뇨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원단가가 상승을 합니다. 네. 동남아, 인도 쪽에 가뭄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단가 상승이 두드러졌고 거의 바닥에서 한 2배 이상 상승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게 엘니뇨 지표도 좀 피크아웃하는 네. 분위기고요. 네. 라니냐는 이미 지난해까지 영향을 줬었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는 엘니뇨나 라니냐 측면에서 기상 이변이 좀 없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말씀하신 이제 곡물가 하락이 상반기에 이어서 이제 하반기에도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최근에 이 파종 시기인데 파종 데이터들은 잘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작황 데이터까지 긍정적이라면 올해만큼은 곡물가 레벨 다운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 부분이 말씀하신 식품가 인상이 제한되는 영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 공부할 때 일단은 엘니뇨가 올 때는 원단 가격. 네, 원당 설탕이라든가 코코아 가격이 오르고요. 반면에 콩이라든가 밀 가격은 떨어지고 라니냐가 오면 밀과 콩이 또 오르고 옥수수까지. 이쪽 라인이 네. 또 떨어지고. 맞습니다. 라니냐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만약에 올 하반기에 하반기에- 라니냐 온다 안 온다 좀 있던데. 네, 이게 이제 지표가 예. 보시게 되면은 니뇨 3.4 지역의 30년 평균 온도를 0으로 잡고요. 예. 이 온도가 플러스 0.5도 이상 5개월 유지가 되면은 예. 엘니뇨고요. 마이너스 0.5도로 5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 라니냐인데 라니냐. 아직도 엘니뇨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1 후반대까지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오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0.9, 0.8 지금 내려올 텐데 내려오는 속도를 본다라면 올해 안에 라니냐 진입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많이 남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5개월 정도 연속으로 마이너스 0.5를 찍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상반기 0.89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안에 라니냐 찍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라니냐 온다 이야기 때문에 소맥이라든가 콩 기다리고 있고 막 미리 네, 네. 선취매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곡물 ETF도 써고 예, 곡물 ETF로. 예. 그런데 우리 연구원께서는 아직은 확신하지 말라. 네, 라니냐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올해는 작황 데이터가 좋을 수 있다. 좋을 예.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 5, 6월부터 데이터가 나올 거거든요. 네네. 예, 근데 아직 라니냐는 지표상으로 나올 수 안 없기 나오고 때문에 있으니까. 예. 예. 올해마저 또 소맥, 콩 또 농사 잘 되면 그야말로 완전한 가격 안정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상 이변이 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수학기 10월 달부터 기상 이변이 생기면 또 영향이 예. 적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생장에 중요한 7, 8, 9 이때 기상 이변이 발생해야 크리티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부담은 떨어지고 네. 식음료 업종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을 비출 수가 있다.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하도록 하겠고요. 앞서 잠깐 우리 K푸드 수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원래 식음료가 환율 피해주인데 네. 고환율에서 나름 잘 버티는 게 워낙 해외 사업,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엄청 나죠? K푸드? 네. 맞습니다. 네. 뭐 지난해에도 라면이
매우 폭발적 성장을 네. 보여줬고 불닭. 올해는 네. 또 이제 신라면에서 불닭으로 네. 이어가서 이제 니치한 이런 카테고리 제품까지 이제 인기를 네. 끌고 있는데 여전히 꾸준한 거는 냉동식품이고요. 뭐 네. 비비고 만두 오. 그리고 이제 K푸드는 아니지만 CJ 제일당 인수한 슈안스의 이제 냉동 피자 레드베론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네. 올해도 지난해 이제 성장을 보여줬던 이제 냉동식품과 라면류들 그리고 뭐 좀 김도 난리잖아요. 네, 그래서 김. K푸드들 수출 성장은 계속 양호할 거다라고 보이고요. 네. 기존에 이제 OTT 서비스, 뭐 유튜브 활성화되면서 K-팝, K-컨텐츠가 먼저 선봉장에 있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게 이제 K-푸드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K-푸드가 기존에 중국이나 일본 진출했을 때는 이만큼의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는 좀 식음료가 좀 비슷하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네. 겹치다 보니까 아주 뭐 에스닉한 새로운 제품은 아니었고 이제 미국 유럽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에스닉하고 또 여기에 사실 우리나라 제품들이 비건 영역까지 네. 좀 침투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냉동 김밥이 핫했던 게 냉동 김밥이 국내에서 조리된 냉동 김밥에 약간 육류를 넣을 수 없다 보니까 수출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우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비건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K푸드는 맛과 편리성 그다음에 워낙 지금 미국의 서비스 물가 많이 올라가서 베이글만 먹어도 10,000원이 넘어가는데 그래요? 냉동김밥 단가가 한 4,000원,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끼 식사로서는 매우 훌륭한 가격인 거죠. 그래서 가성비 제품 인식까지 더해져서 최근에 미국의 그로서리 업체들은 K푸드 관을 넓히고 있습니다. K푸드 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딸랑 라면, 만두 하나 있기에는 조금 볼품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 확장을 또 식품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요구하고, 게 그렇죠.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뭐 월마트, 뭐 크로거, 코스트코, 알버트슨까지 이제는 미국 사람들의 좀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클럽 채널까지 네. K푸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냉동 만두는 김은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김밥도 어필할 것 같은데 네. 냉동 만두는 이미 중국, 차이나 식당 네, 때문에 네. 익숙할 텐데 네. 오히려 K 만두가 인기예요. 이거는 비결이 뭡니까? K만두가 현지화를 또 잘했습니다. K만두가 잘한 게 뭐냐면 비비고는 원래 이제 돼지고기 베이스로 예. 제조를 하다가 예. 현지에서 약간 그 돼지고기 향이나 이런 거에 조금 불쾌해하는 이제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닭고기로 베이스를 바꿨거든요. 그게 예. 이제 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현지화가 잘 된 케이스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중국 만두가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뚫라 했더니 우리 K 만두가 오히려 지금 중국 만두를 네, 완전히 맞습니다. 압도한 그런 형국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식음료들의 1분기 실적들이 좋은 곳들은 왜냐면 다 수출 또 해외 사업으로 다 원재료 하락. 커버했죠. 원재료 네. 하락까지 한번 볼까요? 실적? 1분기 보게 되면은 저는 식품에서 이제 종합식품 업체들이 두드러질 거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 원재료 하락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있고 상반기에도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상반기에도 원가 부담이 완화가 될 거고요. 하반기에 추가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1분기를 보게 되면 지난해 식품 쪽에서 가공식품의 성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23년도에 이제 리오프닝이 더 활성화되면서 외식 쪽의 매출이 좋았고요. 네.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높았던 가공식품 수량의 감소를 많이 이끌었습니다. 예. 특히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과의 힘겨루기, 쿠팡 쪽으로 지금 제품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 영향 때문에 온라인 쪽 매출도 부진했었고요. 아. 그런 종합적인 식품 가공식품의 수량 부진이 23년도 이슈였다면 그 기저 효과로 올해 성장이 나오는 게 1, 2분기 모습이다. 그래서 일단 성장에서는 가공식품의 내수 수량이 긍정적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해외 쪽 성장은 미주, 유럽 중심으로 올해도 재당이 기대했던 5에서 7% 정도 이어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고 볼 수 있고 풀무원도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해외 쪽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다행인 점은 풀무원은 이제 미국 공장 등 대규모 투자들이 많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반기에는 미국 쪽의 흑자 전환, 하반기에는 중국, 일본의 연이은 흑자 전환을 기대할 수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20년 이후 4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해외 쪽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식음료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삼양식품은 가장 익숙하고 따라 붙으려니까 주가 부담도 너무 크고요. 그 대타로 최선호주가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네. 새로운 정말 더 급부상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료가 방어주 컨셉으로 4월부터 좋긴 했지만 네. 또 결국 실적을 확인하고 나면 실적도 기대치에 좀 충족을 해야 되고 가야죠. 오히려 네. 이후에
수정치 사용도 가능하고 이런 종목들이 좋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삼양식품을 대체할 결국 모멘텀은 해외거든요. 음식료에서도 예. 단순히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방어주 컨셉만 부각되고 나면은 이후에 모멘텀이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1분기 실적 이후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해외다. 예. 해외고 그다음에 더 장기적으로는 약간 건강기능식품과 비건 트렌드까지 더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는 대형주에서는 CJ 제일제당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풀무원이 예. 말씀드린 1분기 실적과 해외 모멘텀 둘 다 보유하고 있고 네.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한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CJ 제일제당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짧게 이거 하고 갈게요. 유통주도 같이 커버를 하시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이제 끝내야 됩니까? 네, 이마트 등등으로 이제 네. 오프라인 쪽의 유통은 이제는 대추세 하락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제가 오프라인 이제 유통주도? 이전에 자료를 쓸 때 네. 유통업을 정의할 때 소비자들의 쇼핑은 영원하지만 네. 새로운 리테일러의 등장 역시 무한하다라고 썼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이 어렵다. 네. 예. 최근은 이제 시커머스라고 해서 네. 알리, 테무까지 맞아요.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죠. 네. 오프라인 업체들,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업체는 편의점이다. 그래서 네. BGF 리테일이 지난해 1분기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에 소폭의 성장을 보일 거고요. 이런 흐름이라면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베이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완연하게 성장 회복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임차료 등 비용 부분도 완화될 수가 있어서 저는 1분기 실적을 확인했을 때 1분기가 저점이다 판단할 수 있는 업태, 편의점 그 안에서는 BGF 리테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통도요. 지금 약간 분야가 다르죠. 백화점도 있고 면세 호텔도 있고 편의점도 있는데 우리 연구원께서는 결국에 시대적 흐름이라면 편의점에서 우리가 답을 찾자. 유통은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욱 메리츠증권 음식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